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사주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고 믿어왔다.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통해 천간과 지지를 배열하면 한 사람이 타고난 흐름과 기운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가 묘하게 겹친다는 한 유명 무당의 충격 예언에 관한 것이다. 해당 무당은 예약이 몇 개월가량 밀려있기도 한 매우 신뢰받는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무당은 취재진과의 상담 중 현재 가장 화제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풀이 요청을 듣고 표정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굉장히 묘하다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을 함께 언급하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양력에 태어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출생이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는 43년이라는 세월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무당 A씨가 보기에는 천간과 지지가 묘하게 이어지는 구도로 아주 비슷한 사주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주명리학에서는 각 기둥마다 천간과 지지가 결정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운세나 미래의 흐름을 점쳐볼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윤석열 두 사람의 사주를 대충 살펴보면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서로에게 작용하는 방식이 꽤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어렵지만 대체로 강인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나타내는 특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돌발 상황에도 비교적 빨리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특히 외부의 공격이나 비판에 굴복하지 않고 역으로 그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특유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무당은 여기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떠한 난관이 찾아와도 늘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명분이 있었다. 그 사주에는 전투적 성향과 개척 정신이 강했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돌파해 나가는 기세가 보인다. 그리고 둘의 사주를 이어주는 한 가지 기묘한 구심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화가 적절히 얽혀 있다는 점이야. 공통된 흐름으로 보면 초기에 비바람을 맞더라도 결국 꿋꿋이 일어선다는 길조가 있기는 해.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본격적으로 신점 예언을 펼치기 시작했다. 내가 신령님께서 주신 공수를 받았는데 윤석열이 걷는 길은 박정희가 걸었던 길과 겹친다. 허나 전부가 닮지는 않는다. 그 길에는 희망이 있으면서도 커다란 굴곡도 숨어 있다. 나라의 구구는 숲처럼 우거지고 사람들의 삶은 다시금 흘러갈 것이다. 그가 짊어진 과업은 새 시대를 여는 문이 될 것이며 2025년 예언의 문턱에서 부딪힐 시련을 뚫고 나가면 그 기운은 더 강대해질 것이다. 대대적인 혼란이 한번 들이닥친 뒤에는 결국 탄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치는 순간이 오지는 않을 것이고 언젠가부터 말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울 것이다. 박정희가 강한 권력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돌연히 비극을 맞이한 것처럼 윤석열 또한 주변 인물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그 스스로도 모르는 순간 깊은 수렁에 발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계기를 줄 운세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그가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박정희 때처럼 경제 혹은 여러 면에서 성장의 불꽃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불꽃이 커지는 만큼 꺼질 때의 리스크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자신이 뜻하지 않은 배신 혹은 암수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박정희의 그것처럼 예기치 못한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그는 이번에 새롭게 닥쳐올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겠지. 탄핵 같은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신령님이 준 확실한 암시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윗분이 주신 말씀이니라. 국운의 흐름을 타면 나라가 한 단계 올라설 것이고 그의 지지층이 다시금 단단해질 것이다. 2025년 신점 예언이 주는 신호는 어둠이 깊을수록 그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린다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큰 갈등을 겪겠지만 결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예언이라는 게 본래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지만 이번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과 애매한 부분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나라가 다시 부흥한다거나 탄핵은 안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 메시지와 함께 말년의 그림자라는 불길한 암시도 함께 주어졌으니 말이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며 한국의 산업화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유신체제와 독재 논란으로 인해 여러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사 출신으로 파격적인 정치 행보를 걸어왔고 대통령 임기 중에도 크고 작은 갈등에 부딪혔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 모두 흥미로운 운명을 공유한다는 말에 의문 반, 호기심 반이 들었다. 그녀의 말을 빌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넘어서서 이후 국군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예언이 전부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년에 벌어진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말년이라는 게 곧 권력의 끝자락에서 무언가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된다는 암시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박정희의 그것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 했던 것은 1979년에 벌어진 비극적 결말을 은근히 시사하는 듯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말년에 그와 비슷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게 꼭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언상에서는 뭔가 불미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무당 A씨의 말에서 특히 눈에 띄는 말은 2025년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왜 2025년일까? 사주명리학에서 특정 연도와 인간의 운세가 맞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그 사람이 어떤 나이에 해당 연간에 운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므로 2025년이면 만 65세에 접어들게 된다. 원래 명리학에서 65세 전후는 새로운 대운으로 접어드는 시기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가 임기를 지속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2025년 전후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국군의 반등세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박정희와 윤석열 두 사람이 비슷한 사주를 지닌 만큼 실제로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혹시 정치사에서도 뭔가 묘하게 중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사실 명리학에서는 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난 사람도 시가 다르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무당은 여기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간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특정한 배치가 반복되며 서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흐름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를테면 박정희는 경과 신의 영향이 강했고 윤석열 역시 신과 임의 흐름이 서로 맞물린 구조가 있어 추진력과 변화의 욕망이 비슷하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당의 견해일 뿐이고 학문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묘하게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닌 리더십 스타일은 거침없고 강인하고 때론 독단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또한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구사했고 결단력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인물로 회자된다. 그런 공통점이 사주명리학적으로도 일정 부분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당이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한다. 예언은 예언일 뿐이다. 인연과 운명은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큰 흐름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주와 닮은 점이 많아 나라를 흥하게 만들 기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탄핵은 없다. 이건 신령님이 거듭 강조하셨으니 그 점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다만 박정희가 마지막에 당했던 그 비극적 운세가 반복되는 일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해당 예언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